우리 3호선 버터플라이의 리더님이시자 시인이십니다. 네, 우리 성기환님 공연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남편도 이름도 검찰 개혁하겠습니다. 이게 거짓말하고 검찰총장 돼서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사기다니고. 이 지키고 김건희 대통령 시키려고 개혁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런 의도도 원흉이죠, 있죠. 원흉. 그래서 막 그런 짤이 한때 얘기 있잖아요. 넌 사랑 때문에 뭐까지 해봤니? 윤석열 나와서 개혁 짤 얘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실체라고 봅니다. 이렇게 내가 홍대 인디심에서 처음 활동하던 이번 1990년대 계엄에 중반처럼 대한 헌법재판이 뭐 이제 몇 분 안 소속이 인제사 잘 되실지 됐지만 그러면 나는 원래 사실은 하는 너무 대로 명확해요. 우리가 잘 공연해야지 뭐 자꾸 뭐 생각했는데 내란 행위와 뭐 이렇게 내란 전설의 그 피세스 형법 처벌하는 걸 자꾸 검찰 선생님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따지는데 이 인사동 사실은 이제 앞쪽 안국영학을 받은 내용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헌법 그 87조 91조에 보면 정말 이 내란죄에 대한 구속요건이 너무 자세히 돼 있고 지금 이 국회 침탈하고 이런 헌법기관 침탈한 건 그냥 내란 범죄되는 것이 너무 누가 봐도 너무 명확하게 돼 있어서 이 사실을 뭐 이렇게 덮을 수가 없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아직도 그게 뭐 이제 그리고 개몽이니 어쩌니 이제 말도 안 저를 되는 이런 걸 시간에 믿고 싶어 하는데 다 알면서 정말 섭외해 자리 주신 보존이 우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주최 측 안타깝고 이 그런 서정 것들이 얘기가 우리가 이제 국민들은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는 지금 계엄 많이 겪어왔고 이승만 계엄, 뭐 박정희 계엄, 전두환 계엄 할 것 없이 정말 국민이 얼마나 고초를 겪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예? 계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똑같이 자기도 독재 정권을 연장하려고 그런 시도가 하나동에 안 되는 거죠.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구속 안 성숙한 되려고 민주주의가 있는 나라에서 계엄을 선포해서 내가 연구소를 하겠다. 한남동에서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또이 자기 몸이 객관화가 다시 이렇게 현실 공연을 파악이 하게 제대로 될지 안 몰랐고 되는 망상증 환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모아서 계엄 터지고 저희 할 국회로 때 소집하다 저는 원주 일어나고 살잖아요. 또 원주에서 막 확신합니다. 달려오는데 차에서 계속 내내 그 예전에 생각하고 있어요. 3호선 도대체 왜 버터플라이 그랬을까? 이게 된다고 생각했을까? 뭐 지금도 3호선 버터플라이지만 스스로 그걸 자멸하는구나. 꿈꾸는 끝났다는 나비라는 거지 이렇게 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이 꿈을 한편으로 담아서 저는 오면서도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한번 불러보도록 책으로 계엄을 하겠습니다. 배운 세대잖아요. 제가 이 노래는 3호선 85년생이니까 버터플라이의 의원님들 이제 80 보컬 한번이시거든요. 양상아 그래서 씨가 불렀기 때문에 의원님들은 계엄을 직접 오늘은 겪으신 제가 분들이 한번 또뭐 그래서 누가 들어오면 뒷문을 도망가야 되니까 작곡 작사를 항상 사무실 했으니까 갈 때는 그래도 뒷문이 있는 데로 가고 수 이렇게 있지 않을까 하셨대요. 생각합니다. 이번 계엄 때도 아 나는 이제 잡혀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민주주의 성숙한 때에 태어나가지고 우리 끝났지 뭐 우리 국민들이 가만 안 둘 거야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제가 잡혀갈 거란 생각을 자세히 못했어요. 아니 나는 집에서 나올 때 나는 이제 그날 회식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이제 계엄이 반대한다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그러다가 내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 이게 집에 뭐 이렇게 뭐 방탄조끼 같은 거 없나 좀 그거 입고 나가야지. 그리고 문 열고 나올 때도 저는 이제 단독주택인데 추워가지고 솔직히 벌써 잡으러 왔을 것 같은 느낌 들어가지고 막 사주 경계를 하고 나왔다니까. 아 진짜 그러니까 벌써 의원님하고 나와 느낌이 다르네. 경험치가 다르고 왜냐면 그래서 갑니다. 그러고 이제 국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 이제 운전하는 사람 오시라 그래서 가는데 이게 서강대교는 맞을 것 같은데 느낀다. 그래서 내가 돌아서 가야지. 이런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국회를 가면서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의 그런 경험들이 저는 고3 때 광주 사태를 겪었어요. 제가 전주고등학교 나왔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광주서 그 전주고등학교로 유학 온 애들이 많았어요. 왜냐 광주가 평준화가 돼가지고 그 친구들은 이제 막 인편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그때 뭐 사람이 뭐 시체가 목 없는 시체가 걸렸네 중량에 막 뭐가 팔다리가 잘려가지고 그랬는데 유방이 돌려져가지고 막 시체가 걸렸네 막 이런 막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때 이제 학교 앞에서도 텐트도 와 있고 그랬죠. 그때 이제 그런데 그런 아픈 경험들이 있으니까 오면서도 말씀드린 게 저희는 선배님들한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세대라 맞아요. 저희는 민주주의 대통령 직선제 이게 다 된 시대에 태어나서
이 누리는 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는데 계엄이 터지니까 아 이게 정말 선배님들의 어떤 그 핏값으로 희생으로 간신히 얻어낸 건데 소중함을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젊은 세대들도 이번 12.3 계엄을 통해서 새롭게 각성하는 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민주주의의 소중함 내가 직접 나서서 쟁취하고 내가 끝까지 관심을 갖고 있어야겠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새롭게 더 성숙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제가 불자인데 이거를 불교에서는 역행보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해서 보살행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나쁜 짓거리를 해서 사람들이 더 각성하는 계기가 잘될 거라고 우리나라 발전하고 더 잘 될 거라고. 아니 그리고 이번에 금방 말씀하셨지만 그 젊은 청년들이 정말 계엄 다음 날부터 해서 국회를 지키고 모든 집회 시위에 매일 참여하고 밤새는 거. 그래서 참 우리나라는 희망의 DNA가 있다. 정말 그 계엄 세대 경험을 못했어도 또 이렇게 나서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밤을 새우는 젊은 청년들을 볼 때 우리나라는 정말 희망이 있는 나라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광화문 천막에서 걸어오면서 우리 그 얘기했어요. 우리나라 국민 진짜 대단하다. 맞아. 그런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정말 위대하다.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박희성 의원님이 뛰쳐나오는 DNA에 새겨져 있는 것 같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대단해요 정말. 그래서 우리나라는 잘 될 겁니다. 계속 저기 뭐지 어떤 분은 국무위원들을 다 줄줄이 그냥 다 탄핵하자 뭐 이렇게도 있고 지금 뭐 한덕수만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탄핵밖에 없으니까 사실 이제 탄핵이 남발된다고 자꾸 비난도 하지만 너무 지금 이 사람들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법 질서를 무시하니까 세상법은 이 불만큼은 저는 탄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메리카노에서보다 지은 죄가 너무 큽니다. 헌법 행위가 너무 심하고 부역자가 되어서 어제 보셨잖아요. 상법 그거 얼마나 힘들게 통과시킨 건데 상법 거부한 바로 하고 바로 특례법관에 재벌 선수들 다 불러가지고 나 잘했지 이거 아닙니까? 나 잘 거부했지 이거 재벌용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거부권 41건 썼어요. 오죽하면 탄핵을 시켰겠습니까? 불탄핵이 아니고. 아니, 역대급으로 탄핵거리를 하니까 많을 수밖에 없어요. 헌법상으로도 대행이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없대요. 아 그건 법률 전문가는 원래 권한이 없어요? 대행이라는 것은 그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이지 나라의 혼란을 적극적 막기 위해서. 행정 행위를 할 수가 네. 없어요. 법 논리상. 유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망하지 않게, 혼란이 오지 않게. 근데 자기가 대통령 된 것처럼 막 하잖아요. 41건 대통령도 사실은 거부권 행사에 내재적 제한이 있어요. 그럼요. 헌법에 완전히 위반된 거 명백한 것만 거부권 행사해야 되는 거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윤석열 그냥. 대통령도 그냥 무슨 저기 거부권이 정가의 보도처럼 쓰는데 그것도 국회 그 헌법기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더구나 대행 주제 그 거부권을 막 남발하다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거는 국회 권한이 너무 없는 거 아닌가. 행정부에 비해서. 그러니까 뭐 유튜버도 분도 아이고 국회에서 이거 해봤자 거부권 쓰면 그만 아니냐. 계속 더 다른 상상력 없냐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막 파고들고 막 그 법과 법 사이를 막 해석의 여지를 두고 해보려고 해도 저도 답답한 게 국회의원의 권한이 행정부에 비해서 너무 높더라고요. 국회가 너무 행정부에 비해 너무 입법기관인데.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제가 애들 가르칠 때는 상권 분립이라고 가르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 이게 다 서로 견제하고 그러는 기관이야. 독립된 기관이야라고 가르쳤는데 제가 직접 직업 정치인에서 와 보니까 행정부가 완전히 거대하고 사법부도 지금 막 이 권력의 표면이 있잖아요. 국회는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탄핵이에요. 더 전에 근데 그걸 썼더니 줄탄핵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 독립, 이 상권 분립이 제대로 되는 것보다 정말 이제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뭐 헌법의 역사가 그래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길다고 할 수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전 세계에 좋은 법들을 짜집게 헌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자체가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데, 근데 이제 그거 운영하거나 지키는 이제 사람들이 그 헌법 질서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지금 총리나 총리 대행들 보면은 위법행위 하죠. 그냥 법을 막 수시로 위반해, 무시해. 거꾸라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하면 아, 맞아. 민주당이 하면 지원하실 거. 저희는 한국 내에서 기대해야 되니까 공감을 하게 되네요. 어떻게 가까이에서 보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왜냐면 일반 기준에다가 조금 내줘서 근데 일단 그 사람들 우리하고 전투력에서 비교가 안 되는 게 아침에 늦게 나와. 아침 거기 딱 있는 잘 안 보여. 그리고 뭐야? 차가 왜 나와? 하다가 보면 안 계세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상임위도 잘 안 열어. 아니 서울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은 아침에 7시 반 공부 모임들을 자발적으로 많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와서 사우나하고 공부 모임에 참석하고 그러는데 국민의 후보들은 잘 안 보여 아침에. 근데 내가 어쩔 때 이제 아침 시간을 놓쳐서 오후에 가고 오후에 느긋한 시간에 나와 있어. 4시나 5시. 저는 제가 법안소에서 발언을 많이 해요.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막아야 되고 이거 합법시켜야 되니까 발언을 좀 많이 하는데 저한테 기자회견 하듯이 말 좀 많이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내가 또 화가 나가지고. 법안소의 의원이 법안소 열심히 하는 게 잘못이에요. 화가 내고. 화끈하시다니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뭐 저희 고장하니 성격적 주제라는 아니 법안소 열심히 하는 게 그래요, 화이팅! 할때요. 화이팅!